오늘 소개할 주식책은 나의 첫 금융 수업으로 웨이트북스에서 2021년 12월 1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독자의 꿈을 사랑하는 메이트북스. 우리는 책이 독자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자의 꿈을 사랑하고 독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도구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이트북스는 설립된 지 20년이 된 중견 출판사고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만들어 왔으며 지금까지 1000권 이상의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독자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독자의 꿈을 사랑하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도구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라는 창업 당시에 출판사 사명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의 첫 금융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는 염지현 님이십니다. 2006년 포브스 코리아에서 국내 CEO와 한국의 부자들을 취재했고요. 2014년 7월부터 중앙일보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팀에서 주로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 흐름, 재테크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고요. 일상에서 돈에 엮인 각종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썼습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돕는 45가지 금융 팁을 소개했습니다. 목차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에서는 가족 간 돈거래는 남보다 더 깐깐하게, 2장 돈 쓰는 지혜를 알아야 돈이 모인다, 우리가 잘 몰랐던 사소한 팁까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내 인생의 최대 숙제인 집, 계약을 한다든가 우리가 집을 살 때 몰랐던 그런 내용들도 담았고요. 4장에서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빚 보는 법, 5장에서는 누구나 어이없이 당할 수 있다 금융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나의 첫 금융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메이트북스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염지현 님이 집필을 하셨습니다. 현재 경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경제 기자가 알려주는 금융 팁 45가지의 이야기 드립니다. 일상 속 돈 문제로 힘들 때 가정 상비약이 되어 줄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만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개인 혼자서 풀기 어려운 금융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금융 사고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은 가족 간 돈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담았고요. 2장은 돈 잘 쓰는 법을 담았습니다. 3장은 앞서 얘기한 집 관련 정보입니다. 4장은 빚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5장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 지혜로운 대처법이 골자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총 45가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한 7개, 8개 정도 뽑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이 집은 당신 줄게. 남편 말로 한 증여 통할까? 이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약속이 담긴 녹음도 증여계약으로 인정할까? 구두계약도 계약, 하지만 증여는 제외. 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례자 아내가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하더라도 남편이 문서로 증여를 약속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청구는 기각된다고 했다. 법적으로 경솔한 증여를 막기 위한 장치인데요. 단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수차례 증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도 다시 돌려받긴 어렵다. 혼인 중에 제3분할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어. 혼인 중에 쓴 제3분할 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공정을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다. 부부가 갈랐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가
제3분할 청구권이다. 이 권리를 혼인 중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변호사들은 이혼 조건 없이 증여 계약서 쓰듯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증여 시기, 부동산 증여에 필요한 모든 비용, 계약을 어길 시 조건 등을 상세하게 적어둬야 계약서로 증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서는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받으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택시 타서 어떤 서류나 물건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당황할 텐데, 택시의 서류 가방을 신용카드로 분실물 찾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에 꿀팁을 적어둔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아마도 택시 연락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권 교통정산사업자인 티머니 고객센터로 전화한 뒤 택시에서 결제한 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택시 번호와 기사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버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버스 차고지에서는 유실물들을 7일간 보관한 뒤에 경찰서로 넘깁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탈을 이용해 내가 버스에서 분실한 물건이 있는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 연락처가 있고요. 집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전세 낀 집을 살 때는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전세 계약이 최소 7, 8개월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낀 주택을 둘러싼 집주인, 세입자, 새 집주인 간의 3자 간 분쟁이 늘고 있다. 최소 7, 8개월 이상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업체의 공통된 이야기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롭게 전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당겨진다. 반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새 집주인은 계약 이후 잔금 등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내야 임대인의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최소 7, 8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 매매 시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 표기입니다. 결국 정부가 또 하나의 보완책을 내놨다. 주택을 매매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했다.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야 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는데요. 세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금리가 변동하면 무조건 더 싼 이자로 갈아타는 게 정답일까? 주담대 갈아타기, 중도 상한 수수료를 따져야 되는데요. 이제 은행마다 그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가입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 상품보다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형 상품이 낫다. 더 좋다라는 얘기죠. 금리 상승기에는 반대인데요. 쌍금리만큼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도 상한 수수료인데, 기존 계약은 3년 이내에 해지하려면 대출금의 1에서 1.5%를 수수료로 물어야 합니다. 수수료율은 남은 대출 기간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알아봐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여기서도 좀 중요했던, 좀 알아야 될 부분이, 회사에서 승진했다면 금리나 요구해야. 금리나 요구권으로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요. 의외로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말 그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 처음 금융권에 도입됐는데 2019년 6월에서야 법제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차 사고가 많이 나고, 그게 상대방의 이제 실수를 제외하고 고의로 자동차 보험 사기를 위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자동차 보험 사기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합의는 천천히, 현장 증거는 꼭 확보. 자동차 보험사가 일단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 사기꾼은 주로 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표적으로 삼는데요.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과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합의는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분전에 대비해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 등으로 현장을 촬영해야 한다.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는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두고 블랙박스 영상도 점검, 그쵸, 오타가 나왔네요. 점검해야 한다. 보험을 처리한 이후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다면 보험사에 할증된 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으려면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 소비자 포탈 파인을 활용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 보험 간합보험료 통합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600만원 내 돈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했다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받았습니다. 600만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연락이 와서 또 착하니까 바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입을 씻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먹을 걸 그랬나 봐요. 6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저에게 들어왔다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그런 좀 상황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실수로 이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2021년 7월부터 소송을 하지 않고도 차고 송금을 손쉽게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잘못 송금된 돈을 예금보호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식책을, 사실은 제가 최작가 TV가 주식책을 이제 리뷰해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금융 관련, 재테크 관련 책입니다. 근데 요 내용 중에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는데 갑자기 잠적해버린 방장. 가장 좋은 거는 그런 리딩방을 이용하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하셔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1년 가입비는 100만원이었는데 VIP 관리방으로 초대받지 못하고 방장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데요. 이제 돌려받으려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좀 느낀 게, 우리가 몰랐던 어떤 꿀팁들이 많았구나. 그런 사소한 것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45개,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내용들 이제 차례들을 보시면 꼭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도 알면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 인생의 최대의 숙제인 집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알아두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특히 금융사고를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소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책을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이런 금융 사기나 뭐 그런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그 아는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뭐 이러면서 좀 쳐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초보자가 금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이트북스에서 나온 염지현 님이 집필하신 나의 첫 금융 수업이었습니다. 마무리 저 보겠습니다. 세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나만 몰랐던 금융의 꿀팁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만 신경을 썼더라면 알 수 있었던 금융의 꿀팁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나만 몰랐던 돈의 흐름, 나만 몰랐던 사고를 대처하는 방법,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그 대처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쉽게 가독성이 있고요. 아마도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배제를 하면서 썼기 때문에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금융사고의 해결책을 알려주는 책.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일단은 당황스럽죠. 당황하다 보니까 그런 해결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결책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소개한 책입니다.